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좀 한 주 넘게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분을 뵙지 못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휴가 겸해서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지 못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다시 업무에 복귀했으니까요. 또 업무 열심히 하는 중간중간에 틈이 나는 대로 또 준비를 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귀 후 첫 방송 주제는 제 뒤에 그 사진 영상에서 보이는 바로 그 합천 창녕보 뚝 일부 붕괴됐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요즘에 물난리가 말이 아니죠. 폭우로 지금 거의 전국이 다 지금 물난리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엊그젠가요? 낙동강 본류 합천 창녕보 그 위쪽에 뚝이 이제 일부 붕괴가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물이 일부 뚝 넘어 지역에 이제 물이 범람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좌파 그리고 환경단체 그리고 일부 좌파 성향의 언론들이 이 뚝이 붕괴된 것은 바로 아래에 있는 설치된 합천 창녕보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 이전부터 4대강 사업 할 때부터 그 4대강 사업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아마 요 뚝이 붕괴된 것을 가지고 지금 4대강 때문이다. 합천 창녕보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함으로써 4대강 사업의 어떤 부당성을 지금 또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러한 좌파 환경단체들의 논리 주장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으로 그러한 본질을 흐리고 물타기 하는 것이다. 그들의 어떤 고질적인 병이 또 도졌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 4대강 사업을 추진을 했죠. 추진을 해서 이제 일환으로서 여러 이제 보가 설치가 됐는데요. 보 때문에 어떤 물의 흐름을 조금 막은 것은 이제 사실이죠. 네, 그것은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번 홍수에 있어서 그 보 때문에 뚝 일부가 붕괴 됐다고 해서 그것이 그 보 때문이다. 그리고 또 그 보를 설치한 4대강 사업 때문이다. 이렇게 그 4대강 사업을 폄훼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그런 문제로 이 여론을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다. 물론 나중에 또 전문 기관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어떤 조사에 의해서 정말로 합천 창녕보 때문에 뚝 일부가 붕괴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은 이제 밝혀지겠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4대강 정비사업 이런 보호의 주요한 효과, 성과는 이런 물난리, 폭우 때, 홍수 때 연례 행사처럼 벌어졌던 그러한 물난리 침수 피해를 막았느냐, 최소화했느냐, 그 문제로 봐야지 이러한 한 군데 뚝이 붕괴됐다고 해서
그 4대강 사업 보호의 효용성을 부정하는 것은 그것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본질적인 문제를 흐리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들의 논리로 따지면 그러면 보를 설치하지 않으면 그런 뚝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보를 설치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뚝 붕괴되지 않을 것이고 또 설사 붕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강의 범람을 침수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장담하는 것인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인지 저는 그들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4대강 정비사업 그리고 그 일환으로 설치한 보혜 효과는 폭우,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방지하고 또 그것을 최소화했느냐 그 문제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본질적인 문제로 와서 그 4대강 정비사업 보호 설치로 인해서 홍수 피해, 폭우로 인한 그러한 침수 이런 것을 막았느냐 아니면 못 막았느냐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뭐 좌파 환경단체들은 4대강 정비사업 그것으로 인해서 뭐 그러한 홍수 피해 예방 효과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뭐냐? 바로 관련된 통계입니다. 통계. 홍수 피해 통계. 그렇죠. 통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자, 그러면 관련된 통계를 한번 볼까요? 저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그러면 잠깐 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 영상에 이것은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홍수와 관련된 이제 홍수 피해의 통계가 나옵니다. 자, 뭐 여러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합천 창녕보이기 때문에 그 부근에 한번 그 홍수 피해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보면 뭐 1971년부터 2017년도까지 이제 통계가 나오죠. 자, 합천 창녕보가 준공이 된 것은 2012년 11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표에 보면 2012년 요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요. 요때까지 이 통계는 합천 창녕보 준공 이전의 이제 홍수 피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자, 2012년까지는 거의 매해 그렇죠. 이렇게 홍수 피해가 적지 않았죠. 물론 그 중간중간에 뭐 그런 폭우라든가 강수가 적었을 때에는 또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뭐 피해가 제로로 나온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매년 이렇게 이건 이제 요 수치가 여러분 보이게 맨 좌측 연도 옆에 있는 것이 피해액 총계입니다. 총계. 자, 2012년까지는 거의 매년 이렇게 홍수 피해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합천 창녕보가 설치된 이후 2013년도부터 보면요. 자, 여러분 피해가 거의 뭐 거의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 피해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 이 통계로만 보면
합천 창룡보가 설치된 이후에는 홍수 피해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그럼 이걸 보면 합천 창룡보 4대강 정비사업 때문에 홍수 피해가 적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좌파 환경단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 뭐 2012년 전까지는 비가 많이 오고 2013년 이후에는 뭐 비가 적게 와서 그랬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강수량은 어땠냐? 강수량. 예. 자,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서도 제가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합천을 볼까요? 만약에 2012년 기준으로 해서 뭐 전후 다 강수량에 큰 변화가 없다면 그러면 그러한 홍수 피해가 2013년부터 적어졌다고 하는 것은 4대강 정비사업 합천 창룡보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경상남도 중에서 자, 합천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2000 아주 제가 1년까지 가보죠. 예. 자, 거의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도요. 자, 거의 강수량에는 큰 차이가 없죠. 물론 중간에 강수량이 아주 많은 때도 있었지만, 자, 2012년 8월 달, 그리고 2014년 강수량,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 피해는 훨씬 적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또 좌파 환경단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 그 합천 그 지역을 보면 어떻게 하냐. 그 상류를 봐야지. 그래서 그 물이 내려옴으로써 합천에서 내린 비의 영향은 그 아래 지역에 미치는 것이고, 합천 지역의 그 홍수 피해는 그 상류 지역의 어떤 강수량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합천의 상류 지역인 어딜까요? 상주, 예를 들면 뭐 상주, 예, 상주가 되겠죠. 한번 상주로 봅시다. 자, 2012년 앞뒤로 해서 강수량에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자, 강수량에 그럼 변화가 없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홍수재 통계 그리고 이 강수량 통계를 종합해서 보면 어떤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 합천 창룡보 설치로 인해서 그 지역에 홍수, 폭우, 피해가 최소화되었다. 예년에 비해서 그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좌파 쪽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교수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환경단체, 그리고 좌파 성향의 한겨레 신문, 이런 데서는 사실을 오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4대강 정비사업 이런 보호, 이런 거에 효능, 성과를 완전히 짓밟으려고 이렇게 선동하는 주장을 하고 또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합천 창룡보 또 일부 붕괴가 된 사실과 관련해서 이런 좌파, 이런 일부 환경단체는 또
그러한 고질적인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질적인 문제의 어떤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못된 장난을 하고 있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